다음. 이 사진은 이제 가다가 시위꾼들이 경찰 폴리스 라인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죠. 저거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경찰 폴리스 라인을 완전히 밀어제끼는 장면. 여기서부터 불법 행위가 자행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민노총의 폭력 시위로 시민 소수와 경찰 105명이 다쳤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의 발단, 민주당 측은 경찰이 그저 폭력 진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은 시민을 팼다라고까지 표현하며 경찰과 현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와서 강경 진압을 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이 거짓 주장이 말이죠.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증거 사진들과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공중분해라고 해야 될까요? 국힘에는 서범수라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장 출신 재선 의원이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이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이 나서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여러 질의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집회로 모인 인원을 어떻게 추산을 하는지, 그 과학적 추산 방법은 정확도가 어떤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20만 명이 얼마나 택도 없는 소리인지, 심지어 이건 사진까지 보여주며 비교 분석을 해줍니다. 또한 민노총의 집회가 어떤 식으로 폭력 집회로 변질되었는지까지 모두 다 이 서범수 의원이 자료와 사진을 들고 나와 폭로를 해요. 아마 그 공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 꽤나 쪽팔렸을 겁니다. 그 증거 자료에는 민노총이 발작하고 용천 지랄 예병을 떠는 자료들이 찍혀 있었으니까. 경찰은 그저 방어했을 뿐이고, 아직도 민주당 선동에 넘어가서 진짜로 경찰이 마구잡이로 시민을 패고 경찰이 먼저 멀쩡히 시위하는 민노총 시위대를 건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주위에 이거 보여주세요. 영상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시위대 10명이 다쳤다라고 민주당은 예병 떨던데 경찰은 105명이 다쳤거든요. 그 경찰도 국민입니다. 이엠병을 놈들아. 마치 경찰들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여기 국민 105명 다쳤다고 이엠병을 놈들아.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자료와 증거로서 반박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그리고 경찰청장의 콜라보를 직접 보실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특급 이벤트 이거 꼭 알고 가셔야지. 아주 짧게 역대급 광고 하나 소개를 할 텐데 이거 챙겨가시는 사람이 승리자인 거 잊지 마세요. 제가 2년간 더산삼 광고를 진행하면서 진짜 역대급 최고의 이벤트 한정 수량 공동 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40대 이상이신 많은 중년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만성질환, 면역질환에 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 성분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에 주목해 이들을 규격화, 정량화에 탄생시킨 이 더산삼 2박스 사시면 2박스 아예 더 드립니다. 정말 역대급 2+2 이벤트. 명절 때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혜택 정말 놓치지 마세요. 60병 사시면 60병 더 드리는 120병에 4개월치의 더산삼. 빠른 물량 소진 덕에 마지막 주문을 17일 일요일 밤까지밖에 받을 수 없을 듯 하니까 지금 바로 빠르게 선점하세요. 구매 링크는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광고 끝. 영상 같이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2002년도 월드컵 응원전 할 때 약 20만 정도, 광화문에서 시기전까지 다 메워서 60만인데 저 사진 정도가 한 2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 왼쪽 게 지난 11월 2일 날 우리 민주당에서는 30만이라고 추산을 하고 경찰은 17,000명. 저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11월 9일 날 우리 경찰 추산은 15,000명, 민주당 추산은 20만입니다. 저게 부풀어도 너무 부풀린 거 아닙니까? 우리 경찰에서 저 인원을 추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산을 합니까? 소위 그 페르미 방식이라고 네. 3.3 제곱미터당 그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5 내지 6명, 서서 하는 경우에는 9 내지 1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합니다. 대충 맞죠? 거의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의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 예. 저희들이 그 찍은 사진하고 사진을 일일이 카운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산한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근데 왜 저래 같은 사진을 보면서 왜 그래 차이가 나죠? 이게.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9일 날 우리 집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아마 이게 그때 집회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식으로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또 조건을 달고 내줬습니까? 최초에 그 숭례문을 기준으로 덕수궁 대안문까지 신고를 할 때는 2개 차로를 제외한 전차로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주말 오후고 도심의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방향 전차로를 사용하도록 제한 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앞에 저거는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 장인애들이 경찰에서 제한 조건을 달았을 때 적법하게 예. 진행을 한, 그러니까 한쪽 편도 전차로를 다 줬을 때 오른쪽에는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 사진은 이제 가다가 시위꾼들이 경찰 폴리스 라인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죠. 저거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경찰 폴리스 라인을 완전히 밀어제끼는 장면. 여기서부터 불법 행위가 자행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이게 전차로를 증거한 사진입니다. 전차로를 분명히 경찰에서는 편도 전차로, 양방향 전차로가 아니고 편도 전차로로 집회 시위를 하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폴리스 라인을 밀어 제껴서 전차로를 증거한 겁니다. 명백하게 불법이죠, 지금. 예,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일단 시정 요구를 합니다. 시정 요구를 해도 계속해서 안 들을 때는 종결 처분 요청을 하게 되고 종결 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산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나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민노총이나 야당에서는 당일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주최 측 참가자 부상자가 나왔다는데 몇 명이나 나왔는가요? 주최 측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우리 경찰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경찰은 105명이 부상당하고 예. 장비가 107점이 망실 또는 분실되었습니다. 그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밀리면 밀릴수록 법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행자도 11명이나 있었다고 제가 보는데요. 예. 그다음에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예,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각 사유가 뭡니까? 그 뭐 한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돼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하고 하나는 뭐 어떤 사회적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80년대 백골단 운운을 하면서 경찰이 각오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장님 백골단 세대입니까? 저 아주 초임 때는 뭐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80년대 백골단의 경찰을 소환할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즉 동원된 경력들 중에 사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이 진압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백골단이라면 과거 80년대 사복을 그렇습니다. 입고 근가로 다니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 장관님. 예. 민주당에서 또 계엄령 의혹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아직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도 야당은 계속 파병이라 하고 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장관님? 참관단은 파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가만히 있어 보면 한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기분이다. 이게 2024년에 사는 게 아니고 계엄령 이야기를 하죠. 뭐 파백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백골단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옛날 80년대에 사시는 분이 아니냐. 2024년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자꾸 80년대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경찰을 특히 이제 저런 집회 시위에 있어서 경찰을 물고 늘어집니다. 경찰이 먼저 강경 진압을 하니까 집회 시위자들도 폭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전날도 분명히 제가 그 상황 대책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예. 프라자 호텔 라플 지나던 시위대들이 앞에 있는 우리 경찰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를 했고 그 방어한 이후에 본격적인 충돌. 경찰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반하장인 거죠. 저희들은 뭐 그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위 예산 심사에서는 그런 어떤 빌미를 삼아서 지금 예산을 깎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상정이 안 됐습니다. 상정이 안 되죠. 예. 뭐 특활비라든지 경비국 예산도 좀 깎으려고 그런 조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책임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을 좀 지휘를 해 주십사. 그리고 연행된 그 시위자뿐만이 아니고 이게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후 세력까지도 수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